외국인은 체포되는 것만으로도 비자가 취소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일원에서 이민세관 단속국의 체포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의 전기료가 또 오를 전망입니다. 오는 6월 5일 뉴저지주 예비선거를 앞두고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 유권자 수가 지난 3월보다 19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에서 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상 유아교육 수혜 과정이 급증했습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미국 체류 중인 외국인은 체포되는 것만으로도 비자가 취소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24일 공개한 전미 이민변호사협회와의 4월 간담회 회의록에 따르면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되면 이 같은 사실은 연방 국무부에 자동 보고된 후 비자를 발급한 각국의 미국 대사관으로 전달돼 곧바로 비자 취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외국인은 귀국한 뒤 다시 미국을 입국하기 위해서는 미국 대사관을 방문해 비자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비자가 취소되더라도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승인한 비자는 유효하기 때문에 미국에 체류 중일 때는 영향이 없습니다. 비자 취소 대상 범죄 종류는 범죄 경중에 상관없이 가정폭력을 비롯한 모든 범죄가 해당되며 유죄가 확정되기 전 혐의만으로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한국 등 해외 지역 미국 대사관 영사들에게 지난 5년간 음주운전 체포 경력이 있는 자는 재량으로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국의 이번 조치는 음주운전뿐 아니라 경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가 비자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이날 회의록에 따르면 이민국은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비자 소지자들은 입국 비자뿐만 아니라 체류 비자까지 취소하는 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시 일원에서 이민세관 단속국의 체포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시장실 산하 이민국이 24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2016에서 2017 회계년도가 끝난 9월 말까지 8개월여 동안 이민세관 단속국이 뉴욕시와 인근 카운티에서 체포한 사람은 월 평균 254명으로 직전 회계년도 같은 기간보다 65%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형사범죄 전과가 없는 이민자 체포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25% 늘었습니다. 또한 뉴욕시 일원에서 지난해 2월에서 9월 추방당한 사람은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했으며 형사 전과가 없는 사람의 추방은 155% 증가로 그 폭이 더 컸습니다. 특히 부모 없이 나홀로 미입국한 어린이가 구금된 경우는 전년 대비 554%나 늘어났습니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은 24일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단속 정책으로 이민자 체포는 급증한 반면 이민법원의 케이스 처리 능력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법원의 적체 현상이 심화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저지주의 전기료가 또 오를 전망입니다. 필머피 주지사는 전력 공급업체인 PSENG가 운영하는 주내 원자력 발전소 2곳에 연간 3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 재원 마련을 위해 전기료가 가구당 연평균 41달러 이상 오르게 됐다고 스타레저가 보도했습니다. 머피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주의회 논의 단계부터 논란이 컸습니다. 천연 가스 가격이 내려가면서 PSENG는 원전 운영이 어렵다며 지원이 없을 경우 수년 내 원전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럴 경우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이 높아진다는 것이 법안을 찬성한 측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와 비즈니스 업계 측은 주정부가 PSENG에 큰 특혜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휘발유세도 올 가을 또다시 오를 전망입니다.
오는 8월 주 재무국이 휘발유 판매량에 따라 휘발유세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현 상황으로는 휘발유세가 3에서 4센트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머피 주지사는 교통 인프라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휘발유세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는 6월 5일 뉴저지주 예비선거를 앞두고 팰리세이즈 파크 한인 유권자 수가 지난 3월보다 19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겐카운티 클럭 오피스가 제공한 5월 18일 기준 펠팍 유권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유권자 중 한인은 3,841명으로 49.7%를 차지했습니다. 예비선거는 민주공화 각 당의 경선이기 때문에 유권자 등록 시 선택한 정당의 후보에게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펠팍의 경우 모든 후보들이 민주당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민주당 예비선거에 참여 가능한 민주당 등록 유권자와 무소속 유권자 수에 주목해야 합니다. 민주당 등록 유권자는 전체 3,528명 중 45.8%인 1,423명이 한인입니다. 선거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무소속 유권자는 지난 3월보다 31명 늘어난 1,937명으로 전체의 54.9%나 됩니다. 무소속 유권자는 투표 당일 민주당에 등록하면 민주당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비선거는 다음 달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열립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가 주최한 제27회 스승의 날 기념식이 24일 오후 5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27회를 맞는 이날 기념식에는 박효성 뉴욕주 총영사, 토니 아벨라 의원 등 정치인을 비롯해 뉴욕 시내 각급 학교 교장과 교사,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한인학부모협회 최윤희 공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990년에 시작된 스승의 날 행사는 한인 학부들이 일부 학교 선생님들을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며 감사를 표하는 조촐한 행사였다며 27년 전 조촐했던 행사가 이제는 뉴욕 주류 사회 각계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한인 사회의 대표적 행사로 성장하게 돼 보람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협회 측은 흥겨운 국악 공연과 함께 진행된 기념식에서 일선 교사들에게 카네이션 증정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협회 측은 이와 함께 다니엘 진타 26학군장에게 뉴욕주 총영사상을, 메리 엘렌 번 IS25Q 중학교 교장에게는 올해의 교장상을, 김세진 새생명재단 회장에게는 우수의사상을, 다니엘 김 111 경찰서 경관에게는 최우수 경찰상을 각각 수여했습니다. 뉴욕시에서 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상 유아교육 수혜 가정이 급증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교육국은 3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상 프리킨더가든 프로그램인 3K4의 2018-2019학년도 정원이 시행 첫 해인 지난해에 비해 4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2017-2018 학년도에 브롱스 7학군과 브루클린 23학군에서 먼저 실시된 이 프로그램이 오는 9월부터 브루클린 베드포드 스타이브슨트와 퀸즈 라커웨이즈 등을 포함하는 4, 5, 16, 27 학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입니다. 교육국에 따르면 지난 3월 신청 접수를 마감한 3K4 프로그램에 총 9,468 가정이 신청한 가운데 최종 입학 허가를 받은 가정은 3,257 가정이었습니다. 지난해엔 3,000여 가정이 신청해 793 가정이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에서 무상 유아 교육을 받는 3살 아동은 기존 조기 교육 프로그램인 얼리언 수혜 학생을 포함해 총 5,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국과 조기교육센터의 통합 시스템에 따라 운영되며 수업 시간은 공립 프리K와 같은 6시간 20분입니다. 교육국 측에 따르면 종일반 무상 프리K 프로그램에 등록한 가정은 1년에 $10,000의 타가 비용을 절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올 여름도 강력한 허리케인이 온다고 합니다. 양준하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 기상대는 올 여름에 최소 10개에서 최대 16개의 스톰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보통 이런 스톰은 시간당 약 39마일의 강풍을 동반합니다. 이 스톰 중에서 세력이 발달하면서 5개 내지 9개는 강력한 허리케인이 될 수 있으며 평균 시간당 적어도 74마일의 강풍을 동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대 풍속으로 말하면 시속 178km, 111마일이 되는 캐테고리 3 이상의 강력한 허리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강력한 허리케인이었던 하비, 이마, 마리아 등이 텍사스, 플로리다, 푸에르토리코와 카리브 해안의 섬들을 강타했습니다. 작년에는 총 17개의 스톰과 이 중 10개의 허리케인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지난해와 별 다름없이 비슷한 수준의 강력한 허리케인이 또 한 번의 큰 재난을 일으킬 것으로 예측됩니다. 공식적으로 허리케인 시즌은 6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MIT 연구팀이 캡슐을 삼켜 촬영하는 신기술 개발로 자신의 몸속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앞으로는 캡슐을 삼킨 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직접 위장 등 소화기관의 상태를 관찰, 문제가 있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IT의 기술팀은 최근 돼지에게 캡슐을 주입 삼키게 한 후 위장 출혈을 정확히 알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약 1인치 크기의 캡슐에는 카메라, 온도계, 산도 측정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캡슐을 삼키면 캡슐은 식도를 지나고 위장 등 소화기관을 돌면서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스마트폰에 영상화하면서 밖에서 자신의 몸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캡슐의 사이즈를 적게 하여 3개의 필수적인 칩을 내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발전된 센서 기술로 몸속으로 주입하여 질병과 소화 과정을 추적, 필요한 건강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은 결국 질병 예방에 또 다른 신기원을 이룩하게 될 것 같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연방교육부가 공공서비스 융자 탕감 프로그램 임시 연장안을 시행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10년 이상 공공서비스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자들의 남은 융자금이 탕감되는 안이 다시 한번 시행되는 것입니다. 연방교육부는 2018년 통합세출법을 통해 3억 5천만 달러가 확보돼 있는 만큼 절차 검토가 끝나는 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임시 연장안에 따르면 학부나 석사 프로그램에 등록해 학생 융자를 받은 대출자가 졸업 후 공무원 또는 교직, 비영리 단체에서 10년 이상 일을 하면서 월 페이먼트를 납부했을 경우 남은 채무액을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지난해 9월에 탕감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대출자의 경우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이 한정돼 있는 만큼 해당자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능한 빨리 접수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전인지가 3년 전 US 여자 오픈에서 우승을 하며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진출 꿈을 이뤘던 미국 펜실베니아주 랭커스터의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전인지는 24일 전인지 랭커스터 컨트리클럽 교육재단 설립 행사와 함께 자선기금 마련 만찬을 열었습니다. 전인지가 재단 기금으로 $10,000를 낸 데 이어 이날 5만 5천 달러가 거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인지에게 랭커스터는 특별한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2015년 그는 랭커스터 골프클럽에서 열린 US 여자 오픈에서 비회원 신분으로 우승하며 LPGA 투어 첫 승을 거뒀습니다. 전인지는 경기를 치르던 당시 3라운드 후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차창 밖으로 수많은 반딧불이가 밤하늘을 채운 풍경을 보았다면서 이 모습을 보며 꿈에 관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따뜻하게 대해준 회원들과 주민들 덕에 우승할 수 있었다며 내가 꿈을 이룬 이곳에 도움되는 일을 하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5월 25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지난 17일 2명의 목숨을 앗아간 뉴저지주 파라무스의 이스트브룩 중학교 스쿨버스 충돌 사고와 관련 버스 운전기사가 난폭 운전에 의한 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기사인 멀드로우는 스쿨버스를 운전하며 80번 고속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시도해 사고를 유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멀드로우가 고속도로 운행 중 갑작스럽게 불법 유턴을 시도했기 때문에 2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덤프트럭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경찰 조사의 결과입니다.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장본인이며 영화계의 거물 하비 윈스틴이 결국 뉴욕 경찰서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그동안 범행을 계속 부인해왔으나 헐리우드 배우들의 계속되는 고발과 유명 인사들이 속속 자백을 하면서 더 이상 버틸 힘을 잃은 것 같습니다. 오늘 경찰에 투항한 하비는 우선 2명의 여성에 대한 강간, 불법적인 성적 행동 등의 혐의로 수갑을 찬 채 구금됐습니다.
지난주 뉴욕시 한 레스토랑에서 스페니시 종업원에게 인종 혐오성 욕설을 퍼부어 물의를 일으킨 스콜스버그 변호사 사무실 앞에 백색 가루가 든 편지 봉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 목요일 오후 3시경 9명의 여성이 스콜스버그의 사무실 앞에 배달된 편지 봉투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들 여성들은 봉투 속에는 편지와 함께 한저균을 연상시키는 백색 가루가 들어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두 여성은 아무런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메모리얼데이 연휴 여행객 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항공업계는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포함한 올 여름 한국 여행객이 지난해보다 3.7% 증가한 2억 4,6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자동차연합은 이번 연휴에만 전국에서 4,100만 명 이상이 50마일 이상 장거리 여행에 나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30일 오후 6시 30분 뉴욕 한인회관에서 제3회 무료 한식 요리 클래스와 재정 및 노후 설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식 요리 수업이 끝난 후에는 김정헌 뉴욕 한인회 교육부장이 진행하는 재정 및 노후 설계 세미나도 이어집니다. 이번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 20명입니다. 뉴욕시에 이어 뉴욕주에서도 식당 등 모든 업소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법안 초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퀸즈에서 50대 한인이 주택 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퀸즈 검찰에 따르면 채 모 씨는 지난 21일 오전 7시 35분경 주인의 허락 없이 아파트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채 씨는 현재 $5,000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계속해서 종교계 스펙트럼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종교계 스펙트럼입니다. 오늘은 뉴저지 한인 교회협의회 윤명호 회장 목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제 소개를 하자면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뉴저지 교회협의회 31기 회장으로 작년 9월 말에 제가 선출되었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섬기게 된 뉴저지 교회협의회 회장 윤명호 목사입니다. 그리고 뉴저지 동산교회 또 담임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가 하는 예. 일은 어떤 게 있나요? 저희 교회협의회에서 하는 일은 사실 교회를 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일, 연합체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일이 있는데 이제 신년 할애식 해가지고 이제 여러 집 이렇게 이 지역에 이제 이렇게 유지들을 이제 모시고 또 영사님도 또 모시고 해서 이제 신년 할애식을 갖다가 하고 이제 또 그때는 또 모든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서로 또 인사하는 이제 새해를 그렇게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열어가는 신년 할애식을 하고 두 번째 하는 일이 이제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라고 해서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또 이렇게 섬기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부활절 때 우리 다 모여서 각 지역별로 또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뉴저지 교회협의회가 도와드리고 그리고 가장 큰 행사가 사실 호산나 전도대회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적으로 볼 때는 이제 영혼 구원의 사역이 가장 큰 사역이니까 그래서 영혼 구원의 사역에 모든 교회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집회를 가지면서 또 은혜도 받고 또 그것을 계기를 통해서 또 한 번이라도 또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런 세 가지 사역을 주로 하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교회로서의 또 사회에 대한 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회 봉사에 있어서도 또 앞장서려고 애를 쓰고요. 또 구제 활동도 하고 지난번에 사실 1월 달에 또 2월 달에 여기 보면 이제 불의한 한인 환자들이 좀 많이 계세요. 서류 미비 때문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때 이제 치료받지 못하는 또 그런 분들도 또 저희가 생각해서 또 지원금도 드리고 그리고 또 뭐 또 경로랄지 또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한인 사회를 섬기는 데 애를 쓰고 또 지난번에 또 이보교라고 이민자 보호교회 이제 저희 뉴저지 교회 산하에 이제 있는 단체인데
그것은 이제 서류 미비 학생들이랄지 다카 청년들, 꿈을 잃고 좀 어려운 그런 소외된 우리 한인, 또 이렇게 차세대 여러 이제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저희가 뭘 한다는 것보다도 함께 있어주고 함께 이제 말하자면 이제 어떤 면에서든지 이제 힘이 되려고 애를 쓰고 뭐 그래서 이제 사회 봉사도 하고 이제 교회적으로도 또 열심히 교회가 또 이렇게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시던 중에 예. 2018 호산나 전도대회를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이제 개최가 되잖아요. 예.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호산나 전도대회는 우리 교협에서 하는 가장 큰 행사가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해마다 6월이나 7월에 이렇게 일종의 천국 잔치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혹은 미국 내에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을 모셔서 강사로 그래서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그리고 뉴저지 교협 산하 250교회 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까지도 이제 한인들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을 다 초청하는 일종의 진짜 잔치예요. 그래서 누구나 오셔서 이제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분들도 와서 그 질문들에 대해서 또 답도 얻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저 오픈되어 있는데 6월 22일서부터 24일까지 그래서 금, 토, 주일로 하는데 금요일 날은 7시 30분, 토요일 날도 7시 30분, 그리고 주일은 오후 5시에 한소망교회라고 이제 티넥에 있는데요. 그 티넥에 있는 한소망교회 장소에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그래서 이 천국잔치를 엽니다. 이 천국잔치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꼭 와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또 이렇게 모두에게 큰 복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확신합니다. 네, 지금 저희 또 이제 종교계 스펙트럼 시간에 이제 목사님께서 처음 오셨는데 예. 그럼 마지막으로 한인분들께 한마디 예. 해주시겠어요? 한인 여러분들 때문에 사실 한인 교회가 있고요.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항상 감사하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한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한인 교회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로서의 또 사명도 한인 분들을 잘 섬겨드리는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삶에서 여러 가지 지치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에는 교회라고 하는 데가 쉼터이기도 하고 또 어떤 회복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에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으시면 꼭 찾아가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 이렇게 섬겨드리고 또 도와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민 초기에 사실 한국에서 이민 오시는 많은 분들이 비행장에서 내리시면 목사님을 찾으셨어요. 예수를 안 믿고 기독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께서 잘 도와주셨지요. 그래서 비단 뭐 영적인 문제 또 교회 그 종교적인 것만이 아니라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이제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들을 저희가 도와주고 섬겨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네. 네, 지금까지 윤명호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creativemedia.net. Creative Media.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5월 25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